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7, 8월 강의 이제 그 진도별 전부 연수 문제죠. 진도별로 문제. 그래서 문항수가 오늘 첫날 드린 문제가 18개, 20개가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대개 20문제 이하로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가 너무 많아도 또 힘들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은 이렇게 우리가 할게요. 유인물 보게 되면은 문제만 앞으로 전부 몰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미리 강의를 바로 듣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한 30분, 40분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문제를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오늘은 문제가 10문제인데 문제만 따로 모아놨으니까 10문제에서 내 바람은 그렇죠, 뭐 거의 다 잘 스트레이트로 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별히 뭐 심화되고 응용되고 변형되고 그런 문제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스트레이트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잘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더욱 열심히 이렇게 들어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학이 이제 계산 문제 해당되는 부분의 계산 문제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유인물로 보게 된 8페이지 뒤에 보충 계산 문제를 전부 그 중요한 문제를 다뤄놨어요. 근데 특히 오늘은 첫날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기 때문에 뭐 탄력도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는 응용 부분 보게 되면 조세 문제, 보조금, 그렇죠? 가격 통제, 잉여 이런 것들은 계산이 기본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오늘은 좀 많습니다. 이제 다음 진행이 되면 계산 문제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계산 문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별도로 좀 관심을 가지고 풀어주십시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보게 되면은 소비자 균형 이론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미시경제학에 있어서는 계산 문제를 직접 한계 대책을 구하고 답 내고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이론을 정리해서 직접 계산은 잘 깊이 하시는 것 같아. 출제 자체는.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이 계산 문제를 정확히 이해가 되어야 그렇죠. 이론 문제를 그에 기반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유의해서 보시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해당되는 부분이 계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죠 직접 손으로 푸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설 듣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미리 싹 다 풀어봐야 되죠. 예. 그래서 계산 문제를 연습장 펴놓고 직접 손으로 풀고 그림으로 그리고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근데 문항수가 20문제면 좀 많은 듯 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문항수가 좀 많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기출문제인데 우리 지난 5, 6월 달에 기출문제 쭉 풀었죠. 여러분 다 그 교재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진도 부분만큼은 미리 수업 들으시기 전에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달라 이거죠. 그렇죠? 기출문제를 눈으로 한번 쭉 미리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수업에서는 예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5, 6월 기출문제 여러분 교재에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그 기출문제 해당되는 진도만큼을 미리 한번 보시고 정리해 두고 연습 문제 풀고 그러면 뭐 퍼펙트하지 않을까요? 근데 과거에 다루지 않던 문제 작년처럼 뭐 그런 문제들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무차별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되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기출문제 안에서 출제되고 하게 되니까 기출문제 어디 어느 정도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미리 한번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쭉 풀어서 보완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특히 7, 8월 그 진도별 연습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열심히 쭉 하셨으니까 이 문제 쭉 푸는 걸로 해서 스트레스 안 가져도 되겠죠. 이제 뭐 이론 정리한다. 필요한 부분만 살짝 좀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해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가면서 이 정도 내가 정리하면 되겠다 해서 공부하는데 너무 무겁지 않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간은 물론 많이 걸리겠죠. 복습하고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직접 풀어봐야 되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은 그 시간 정도 할애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구나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할까요? 앞에 1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10문제 제시해 놨어요. 자, 선생님들 미리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과 해설 쭉 해놨는데 오늘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을 아는 것이고 해서 계산 문제부터 오늘은 먼저 풀도록 하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계산 문제로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10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십시다. 근데 여기 오늘 수요 공급 탄력도 응용 이 부분은 계산 문제 풀이가 핵심입니다. 계산 문제를 이해해야 그 문제 자체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계산 문제부터 먼저 풀죠. 우리가 페이지 8에 보충. 자, 1번 문제인데 읽어볼까요? 소비자가 10,000명이고 개별 수요 함수를 줬어요. 공급자 1,000명이고 개별 공급 함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별 수요 공급으로부터 시장 전체 수요 공급 함수 도출하는 게 핵심이 되죠. 근데 기본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함수가 주어져 있다. 수요 함수. 그 다음에 공급 함수가 도출되었을 때, 그쵸. 개별 주어져 있을 때 시장의 수요 공급 이걸 곱하면 되는 거죠.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에다가 소비자 숫자 곱하고 개별 공급량에다가 공급자 숫자 곱하면 도출되는 것이고 만약에 곡선식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됐었죠? 시험 문제 가 곡선식으로 주어지고 이제 시장 전체 수요 공급 곡선을 도출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개별 수요 공급 곡선 기울기를 소비자 숫자로 나누고 공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개별 공급자 공급 곡선 기울기를 공급자 숫자로 나누어서 수평합하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동일하다 이 경우는 수요 공급 함수가 동일하다면 그렇죠. 이렇게 도출하면 되고 만약에 서로 개별 소비자나 개별 공급자 함수가 다 다를 경우에는 그때 풀 수 있게 풀어야 되겠죠. 요건 이제 주로 나중에 그렇죠. 그 후생 경작이나 그럴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 똑같다. 자, 그러면 소비자가 10,000명인데 개별 함수가 12 빼기 2p니까 자, 문제 보십시다.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개별 소비자, 인디비주얼 수요량이 12 빼기 2px인데 소비자 숫자가 10,000명이다 이거야. 그럼 마켓 디맨드는 그렇죠. 개별 수요량에다가 소비자 숫자 곱해야 되겠죠. n 곱하기 QID가 되니까 곱해 10,000명. 그 다음에 개별 수요량은 요거죠.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개별 수요량은 12 빼기 2px.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시장 수요 함수가 되는 거고 또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공급 함수가 인디비주얼 공급 함수가
20px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공급자 숫자가 똑같이 n이라고 할게요. 이게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켓 서플라이는 그쵸, 개별 공급량을 그쵸, 공급자 숫자대로 곱하면 되게 되니까 1000명 그리고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이 20p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되니까 10,000 곱하기 10이니까 120만 빼기 2만 px가 되고, 요건 1000이니까 2만의 px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 함수가 그렇게 도출되고, 그럼 이제 균형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시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QP가 되니까 균형의 정의는 마켓, 그렇죠, 수요량하고 마켓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니까 요거 시장 전체 수요량이고 요거 시장 전체 공급량이고 이퀄로 놓고 가격을 구하고 수요량, 거래량을 도출하시면 되겠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필요한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함수 주어져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곡선식이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실래요? 그럼 요게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인데 요거를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식으로 도출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죠. 그럼 인디비주얼, 개별 소비자의 그렇죠, XJ에 대한 개별 소비자 수요 곡선식 인디비주얼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겨 나누니까 6 빼기 0.5의 QD가 되겠죠. 가격으로 정리한다. 요건 이제 개별 공급자의 공급 함수니까 개별 공급 곡선식으로 바꾼다면 역시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으로 정리한다. 그럼 인디비주얼, 요건 공급이죠. 그러면 20분의 1에 그쵸, Q 이렇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으로 정리하면 함수가 되고 가격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그죠, 곡선식이 되는 것이니까 요거 해놓고, 그러면 10,000명이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요걸 만으로 나누면 되죠. 기울기 0.5를 빼나면 수요곡선 그림이 지금 절편이 6이고 0.5니까 10이 되겠잖아요. 이 기울기가 그렇죠, 소비자 숫자만큼 완만하게 되니까 나누면 되는 거고, 이것도 그렇죠, 기울기가 지금 20분의 1이죠. 근데 공급자가 2명이면 기울기가 그렇게 완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자 숫자만큼 완만하게 되니까 나누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 시작을 할 때, 문제풀이 연습 시작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개별로부터 시장, 그 다음에 균형 찾는 거, 그 다음에 함수와 곡선식의 관계. 요거요, 혹시 만약에 좀 더듬하다 싶으면은 꼭 시간 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도 일일이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그래서 개별로부터 시장 전체 도출하고 그 다음에 시장 균형 찾을 테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곡선식으로 주었다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굳이 이걸 함수로 바꿔서 이 조건에 넣을 게 아니라 시장이 균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 전체 소비자들의 수요 가격하고 공급 가격하고 같아지게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도출된 P 이꼴로 놓고 또 역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팎으로 두 가지 케이스 모두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탄력도 계산 문제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호탄력도는 이제 변화율로 데이터를 주게 되면 구하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점탄력도죠. 함수를 주어져 놓고. 그랬을 때, 자, 정리 한번 하고 가십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도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도인데, 자, 우선 탄력도의 정의는 뭐죠? 그렇죠. 수요 가격 탄력도는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그래서 가격 변화율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누면 되죠. 이때 탄력도의 의미는 1이다. 그럼 가격 1% 변화할 때 수요량 변화율이 1%다. 단위 탄력적이다. 만약에 2 그러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2% 변하죠. 탄력적. 0.8 비탄력이죠. 가격 1% 변화할 때 수요량은 0.8%만 변화한다. 그쵸?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탄력도, 그 다음에 무한대이거나 제로일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한대는 뭐죠? 가격은 안 변하는데 수요량만 변할 때, 수요곡선 모양은 수평선. 제로이면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 변하지 않죠. 탄력도가 제로가 된다. 그럼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직선이 됐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변화율로 구해본다. 그게 변화율 구할 때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쭉 정리해보면 호탄력도라면 델타 P, 델타 QX 가격 변동분으로 공급량, 수요량 변화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원래 변하기 전에 수요량하고 가격 곱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점탄력도를 구하잖아요. 점탄력도는 어떻게 구하죠?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도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수요량 가격 곱하면 된다. 자, 요거 소리내서 말해 주실래요? 점탄력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현재 PQ 대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 볼 게 아까 우리가 함수식하고 곡선식 얘기했는데 그럼 수요 함수 미분값은 뭐와 같았죠?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수요량과 가격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탄력도하고 수요곡선 기울기 형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그러면 탄력도는 작아지겠죠. 근데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의 모양이 가파른. 그러니까 가파른 수요곡선은 비탄력이 되는 거고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었죠. 요건 대칭적이니까 바로 갈까요? 요거는 가격 변화할 때 공급량 변화율이죠. 요거 다른 거 해볼까? 이게 만약에 무한대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게 제로죠.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공급량만 변하는 상태니까 수평선이 되는 거고 제로다 그러면은 가격이 변하는데 공급량이 변하지 않죠. 이게 수직선이 되는 형태고 호탄력도 역시 마찬가지죠. 델타 P, 델타 QS 그 다음에 QSP가 되고 자, 중요한 건 역시 이거겠죠. 공급 탄력도 어떻게 구해요? 공급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공급량에다가 P 대입해서 곱하시라. 요것도 역시 어때요? 공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되죠. 그래서도 마찬가지죠. 공곡선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 그러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작다. 완만하다. 그럼 탄력적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일단 탄력도의 수리적인 이해이고 그 다음 이제 계산 문제 연습이죠. 그럼 수요 함수 주어져 있어요. 공급 함수. 균형에서 수요, 공급 가격 탄력도를 구하라. 아주 기본적인 탄력도 계산 문제인데 그러면은 1번에서 봤듯이 먼저 균형을 찾아야 되겠죠. 왜? 그렇죠. 탄력도 구하려고 하면 공식으로 보더라도 현재
그렇죠. 가격하고 수요량. 현재 가격하고 공급량을 알아야 되죠. 아, 요거 미안합니다. 요거 절대치 필요 없죠. 요거는. 요거 알아야 되니까 알기 위해서는 균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수요 공급량 이꼴로 놓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에서 찾아보게 되면 가격이 40이고 수요량이 100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게 40이고 100. 요게 균형 가격 40원, 거래량 100개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 할 거 그랬다. 40개 100개, 40원 100개, 40원 100개 도출됐으니까 탄력도 여기는 지금 함수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요거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수요 함수 미분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 함수 미분값은 요거 2분의 3 되겠죠? 그래서 탄력도를 구한다. 요거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근데 이 문제는, 어이구, 이게 뭐야? QD 750 빼기 5P 플러스 0.1의 M이니까,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표기된 것은 뭐지? 지금까지 수요 공급 함수는 여건 없죠. 가격하고 수량인데 여건 하게 되면 뭐지? 수요 측 여건은 가격 말고 수요에 영향 주는 것이 관련재와의 가격, 그렇죠? 관련재 가격.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관련재 가격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득. 그래서 money 또는 income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이 쭉 있지 않겠어요? 가격 예상, 소득 예상, 유행, 선호, 소비자 숫자, 기타 등등 쭉 있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측 여건 어때? 공급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것이 가격이죠. 그래 말고 영향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이었죠. 코스트. 근데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보게 되면 요소 가격, 팩터 코스트, 팩터 프라이스, 그러니까 임금, 이자, 렌트, 지대 이런 것이고요. 또 텍스, 세금, 그 다음에 서브시디, 보조금, 그 다음에 기술 변화,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여건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관련재 가격, 또 가격 예상, 기타 등등, 공급자 숫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제 수리적으로 문제 풀 때는 수요 함수에서 문제가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요 함수를 보게 되면 750 빼기 5P 플러스 0.1의 M 이런 식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뭐예요? 그쵸? 수요 함수에 소득, 그러니까 가격 말고 여건까지 포함된 거예요. 설명 위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선 이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0.1의 PY, 그쵸? 요게 X인데, 그러면 소득하고 관련재와의 가격, 이것이 함수에 명시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 그런데 우리 보통 시험에서는 공급 곡선이나 공급 함수는 수리적으로, 그렇죠? 여기 구체적으로 모형에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계산 문제가 별로 안 나고 주로 이제 수요 측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볼까요? 그러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화한다. 이거는 뭐죠? 수요 곡선상의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보면 기울기, 탄력대에 의해서 기울기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요 수요 함수를
그림으로 그런 게 수요 곡선인데 여건이죠. 가격 말고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들, 소득이나 관련재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건 변화니까 얘가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한다. 여기서 변하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도로 표기가 되고, 소득이 변할 때 소득 탄력도. 소득 탄력도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소득이 변할 때 이동폭이 큰 것이고, 소득 탄력도가 작다 그러면은 조금만 변하는 거. 또 관련재 Y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수리적으로 가격하고 수요량뿐만이 아니라 여건까지 모형에 포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수요 함수가 750 빼기 5p 0.1의 m이에요.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50이에요. 그리고 소득이 5,000. 자, 문제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줬습니다. 소주 가격이 10% 내렸다. 가격 변화율 마이너스 10%죠. 그런데 소주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았다. 얘가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요량의 변화율은 제로이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소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하는 것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미리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변화하면 틀림없이 어떻게 돼? 그림으로 본다면 가격이 내렸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했겠죠. 수요량이 증가했을 텐데 그 소비량, 수요량이 그대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득이 변화해가지고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동분을 상쇄시켜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보십시다. 가격이 내리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하지 않았겠어요? 내리면 증가했을 텐데 소득이 변화해서 증가한 소비량을 다시 줄여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줄여버렸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 봐야 되겠네요. 소득 앞에 부호가 플러스란 말은 뭐야? 얘 정상제지. 정상제야.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한 소득의 10%만큼 수요가 증가하는, 즉 정상제의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리 짐작컨대 어떻게 될까? 가격이 내렸다, 증가했는데 얘는 정상제야. 그러면 소득이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되겠죠? 소득이 줄어서 수요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됐을 거야 이거지. 그렇죠? 자, 가격이 내렸어요. 수요량은 증가했는데 그때 변화가 없던 얘기는 정상제니까 소득이 줄어서 요 수요가 감소했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림으로 보면 요거야. 가격이 내려서 우하향했고 소득이 줄어서, 그렇죠, 좌측 이동해서 원래 소비량에서 변함이 없게 되는 이 상태를 묻는 것이다 이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갈까? 그럼 먼저 우리가 탄력도를 구해가지고서 해야 될 거니까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먼저 뭐부터 알아내야 될까? 그렇죠. 지금 현재 수요량의 크기를 그래야 탄력도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가격을 50을 대입하고 소득
5천을 대입하면 그러면 이제 현재 수요량이 몇 개다? 여러분 암산할 수 있겠죠. 750에서 마이너스 5 가격 50 0.1에 5천 곱하게 되면 1000개가 노출되었고, 자, 그럼 이제 탄력도 공식 써놓고 시작합시다. 얘는 아까 보게 되면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QDP죠. 자, 여기서는 소득 탄력도가 나왔는데 소득 탄력도는 어떻게 된 거지?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가 얼마 변화할 것이니까 먼저 수요 함수를 소득으로 미분하고 QD 소득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탄력도. 지나가는 길에 하나 하고 갈까? 교차 탄력도는 어떻게 돼? 이게 X제라고 하고 Y 가격이 변화했다. 그러면 X제 수요 함수를 Y 가격으로 미분하고 지금 현재 수요량, 지금 현재 가격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수요 가격 탄력도부터 구해 보십시다. 요거예요. 그 문제 수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 탄력도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로부터 제시된 가격 50이고 계산된 수요량이 1000개가 되죠. 요거 소득 탄력도 어떻게 구할까? 함수를 소득으로 미분 0.1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은 1000개고 지금 현재 소득은 5000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탄력도를 구해야 되죠. 그럼 얘가 0.25고 소득 탄력도가 0.5로 이렇게 계산이 됐다. 했죠.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랬는데 소주 가격이 10% 내렸다. 그럼에도 소주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럼 보세요. 소주 가격이 10%가 내렸는데 탄력도가 0.25래. 그러면 가격이 10%가 내렸는데 탄력도가 0.5. 그러면 탄력도는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인데, 그쵸? 탄력도가 0.25게 되니까 수요량 변화율은 얼마?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해설을 봅시다. 그러면 가격 탄력도가 0.25, 10% 내리게 되면 소주 수요량이 2.5%가 증가했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 2.5%란 말이죠. 그럼 답 나왔죠? 소득 탄력도는 0.5가 되니까 그러면 소주가 10% 증가해서 수요량이 2.5%가 증가했는데 소득이 감소해서 2.5%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 탄력도는 0.5가 되니까 소득이 얼마? 2.5%가 줄어야 된다 이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탄력도 정의를 알고 나면 그렇죠?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것이 탄력도 계산 문제가 날 때 이 정도 내면은 그렇죠? 난이도가 꽤 높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천천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열등제라면 반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아니라 관련재와의 가격으로 놓고 해도 그때는 교차 탄력도 그걸로 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소득으로 했는데 Y제 가격 그럼 교차 탄력도를 구해서 똑같은 포맷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3번 표시해 두고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는 사실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고 뭐요? 저 탄력도의 정의를 묻는 문제죠. 그럼 이런 문제는 사실은 미리 풀어보는 게 좋은데, 제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중단하고 문제 쭉 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가격 탄력도, 소득 탄력도, 교차 탄력도의 정의죠. 내가 거기다 해놨는데, 수요 가격 탄력도는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이게 탄력도다. 탄력도 2 그러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2% 변화한다. 0.8.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0.8 변화한다는 얘기고, 소득 탄력도는 소득이 1% 변화할 때 수요 변화율이죠. 요건 좌우 이동이라고 그랬죠, 아까. 요건 수요 곡선상의 변화고.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소득 탄력도 1.5. 소득이 1% 변화할 때 수요, 좌우 이동 폭이 그렇죠? 1.5%만큼 움직인다. 그 소리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게, 만약에 소득 탄력도가 플러스 값이면 어때? 정상제고, 마이너스 값이면 열등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제 중에서도 소득 탄력도가 1보다 작다. 요거 필수품, 필수제고, 소득 탄력도가 1보다 크다면 요거는 사치품, 그렇죠? 사치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 교차 탄력도는 어때? XY 교차 탄력도. 그러면 Y 가격이 1% 변화할 때 X제 수요 변화율이죠. 그 X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Y 가격이 변화할 때 저 좌우 이동 폭 몇 % 변화하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도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면 어떻게 되죠? 교차 탄력도 플러스. 자, Y 가격이 오를 때 X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대체제고. 마이너스. Y 가격이 오를 때 X 수요가 줄어든다. 이건 보완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력도의 정의야. 가격, 소득, 관련제 가격이 변화할 때 X제, 수요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력도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씩 쭉 갈까? 가격 탄력도 0.8. 그럼 뭐야? 전기. 전기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 0.8% 변화한다. 소득 탄력도 0.3. 플러스니까 정상제네요. 일단. 전기는 정상제고 소득이 1% 증가하게 되면, 그렇죠? 전기 수요 곡선이 0.3%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전기. 그런데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교차 탄력도 0.2. 그러면 도시가스가 1% 변화할 때 전기 수요가 0.2% 변화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득 10%, 정부는 전기요금 5% 올렸다. 근데 전기 수요량이 그전하고 똑같더라. 그렇죠. 그럼 이제 정의에 따라. 그 상황은 아주 다양하게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해설 보실래요? 그런 식으로. 그래야 실수 안 하겠죠. 예. 그래서 가격 탄력도 0.8, 소득 탄력도 0.3, 교차 탄력도 0.2인데 전기가 5% 올랐어요. 10% 올랐다. 그러면
가격 탄력도 0.8이니까 아니다. 전기요금이 5% 올랐죠. 예? 그럼 5% 올랐을 때 탄력도 0.8이니까 수요량은 4% 줄었고 소득이 10% 증가했다. 소득 탄력도 0.3이니까 수요는 3% 증가했겠죠. 예? 그러면 두 개만 보면 어떻게 됐어? 가격이 변화해서 4% 줄고 소득이 변해서 3%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가 감소했죠. 그러면 도시가스 요금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럼 1% 변화를 상쇄시켜야 되니까 교차 탄력도 0.2이므로 그렇죠. 도시가스 요금은 5%가 올라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요. 탄력도 정의하고 주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놓고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해설을 바로 붙여놔서 재미가 없는데 문제만 한번 읽어볼까요? 영화 관람에 대한 수요 함수가 Q 이퀄 마이너스 P400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 관람 수요 함수가 330 빼기 400의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되면 눈에 잘 안 보이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걸 아주 순진하게 간다면 400분의 1의 P 그렇지? 우하향하는 수요 함수네요. 그리고 굳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면 요거 어떻게 돼? 요거를 가격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가격으로 정리하면 수요 곡선식이 도출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놨어요. 바꿔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P 이퀄 1200 빼기 400Q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으로 정리하게 되면 1200 400Q이니까 그림 그려보게 되면 절편이 1200이고 기울기가 400. 기울기가 400 되려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수요 공급 관련해 가지고서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요 곡선을 그려놓고 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게 되죠. 오늘 다루는 문제들은 전부 그래. 전부 그림을 그려놓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림 그리라는 요구는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시험지 여백에 그림 그려놓는 것이 편안합니다. 근데 비회원 이내, 비회원 8,000원 내야지 영화 한번 보는데 연회비를 내게 되면 4,000원만 내면 된다. 자, 그러면 이상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8,000원일 때 철수가 영화를 몇 번 볼 건가? 10번 본다. 자, 8,000원을 수요 함수에 대입하면 되죠. 요건 연회비가 비회원일 때고. 근데 연회원이 되면 관람 가격이 4,000원이 된다. 요거는 비회원일 때고, 요거는 회원일 때 이야기죠. 그러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연회비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뭘 묻는 걸까요? 그렇죠.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묻는 거죠. 소비자 잉여예요. 그러면 8,000원일 때 철수의 잉여는 요만큼이죠. 즉 비회원일 때 8,000원 내고 영화 10번 볼 때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회원이 되었어? 그러면 4,000원 내고 20번을 보게 되는데 그때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비회원일 때 8,000원 내고 10번 볼 때 소비자 잉여, 회원이 됐을 때 4,000원 내고 20번 볼 때 소비자 잉여 요거니까 그렇다면 회원이 되었을 때 비회원일 때 비해서 증가한 잉여의 크기는 요만큼이 되겠죠.
오케이, 이게 소비자 잉여 개념이다. 그러면 야, 이면적만큼 너 그렇죠? 회원 가입해서 회비 내고 4,000원 내고 20번 보나, 가입하지 않고 8,000원 내고 10번 보나, 이 소비자의 똑같이. 그럼 이때 질문 하나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의 회원이 되건 비회원이 됐건 간에 이 사람이 영화에서 느끼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동일하다. OX. 맞죠? 소비자 잉여는 똑같고, 그때 잉여의 크기는 얼마다? 노란 면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면서 어때요? 개념을 그렇죠? 좀 넓혀서 문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균형, 그 다음에 탄력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잉여의 개념, 여기까지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도 다루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이제 어떻게 될까? 간접세 부과 문제죠. 그에 따른 조세 귀착의 문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 살짝 한번 정리를 해 놓고 가십시다. 보조금인데, 보조금이나 여기서 세금은 전부 종량 정액으로 단위당 얼마씩 매기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조세 귀착, 간접세죠. 간접세를 매기게 되면, 근데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매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매길 때 전가하게 되죠. 그 단위당 얼마씩 세금 내, 그리고 공급자하고 내라고 그러게 되면 그 중에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조금도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지급해? 단위당 보조금 공급자에게 지불하게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균형이에요. 이때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시장 균형,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균형의 어떤 변화? 이게 비용이죠. 한계 비용인데, 야, 단위당 얼마큼 세금 내. 그럼 어떻게 됐다고? 현재 균형에서, 그쵸, 단위당 종량세만큼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그리고 계산 문제 우리가 풀어야 한다면 어떻게 되죠? 세금 부과할 때 절편이 증가하게 되죠. 공급 곡선 절편이 종액세만큼, 종량세만큼 상방 이동하는 걸로 해서 균형 찾는 것이죠. 그림을 좀 큼직하게 그려야 되겠다. 자, 시장 균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공급자에게 세금 내, 종량세. 그러면 비용이 단위당 종량세만큼 높아진 셈이니까 공급 곡선이, 그렇죠, 상방 이동하게 되고 절편이, 그렇죠, 플러스 요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 식을 먼저 구해놓고 종량세 부과 후 하게 되면 공급 곡선 절편에다가 종량세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내가 묻는 대로 답해 주죠. 그러면 얘가 상방 이동했으니까 시장 가격이
오른다. 가격 상승분, 요건 누가 부담한 것이고, 소비자가 부담했고, 그런데 공급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세 전가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올랐지만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럼 여기 종량세 부과 후 시장 균형 가격에서 종량세를 뺀 거, 요게 뭐가 돼요? 세후 공급 가격. 세금 내고 난 다음에 공급자가 받은 가격이 되니까 원래 시장 가격에 비해서 세후 공급 가격이 내렸죠. 이만큼이 공급자,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다. 자, 이게 공급자에게 종량세 부과할 때의 시장 균형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이제 일일이 계산해서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이때 잉여 변화 얘기해 주세요.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하게 되니까 오르고 소비량이 줄었죠. 요 면적만큼이 뭐였지, 이게?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는 전가했지만 일부 자기가 부담해야 돼. 그래서 조세 납부 후에 공급자 받은 가격, 그때 생산량은 요만큼이니까 원래에 비해서 요 노란 면적만큼은 생산자 잉여 감소죠. 그래서 파란 면적, 노란 면적 더한 만큼이 경제적 잉여가 줄었는데, 근데 우리 뭘 고려해야 돼? 전체적인 사회적 잉여 변화 보려면 세금을 따져봐야지. 요만큼이 정부가 걷어간 간접세, 물품세 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중 손실의 크기는 요만큼이다. 이게 조세 부가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런데 부담의 크기 어떻게 되지? 누가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에게 했을 때 부담의 크기는 탄력도에 반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력도가 큰 쪽이 어때? 탄력적이다. 큰 쪽이 조금 부담하고 작은 쪽이 많이 부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로 말해볼래? 요건 어떨 때? 수요 공곡선 기울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기울기가 완만한 쪽이 덜 부담, 가파른 쪽이 많이 부담하게 된다.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해요. 탄력적인 쪽이 적게 부담. 반대로 얘기해서 기울기. 자, 탄력도 큰 쪽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작은 쪽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원, 투 어느 게 탄력적이야? 크지. 기울기가 작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커.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이야. 그러면 얘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죠. 예? 탄력도가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이라면 얘는 부담 안 해. 상대방이 다 부담하게 되고, 어느 한쪽이 탄력도 제로야. 완전 미탄력. 그러면 얘는 모두 부담하게 되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탄력도가 무한대다. 그럼 이쪽에 이게 수요동 공급이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평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완전 미탄력. 그럼 수요 공급이든 완전 미탄력이면 얘가 수직이 되겠지. 그러니까 수직인 쪽이 다 부담하고 수평인 쪽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요게
그렇죠. 예. 조세, 전가와 귀착입니다. 이게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할 때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 만약에 소비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결과 다 똑같다. 계산 결과나. 근데 다만 이제 계산 문제나 풀거나 할 때 그림 공부는 한번 하고 가죠. 아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만큼 비용이 오르니까 상방이동 했는데 소비자에게 부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소비자도 전가하겠죠. 누구한테? 공급자에게. 그 말은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 나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 1,000원 내고 했는데 100원 나보고 세금 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전가한다. 그러면 나는 그렇죠. 나에게 부과된 소비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공급자에게 떠넘기고 싶으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죠? 하방 이동하게 됩니다.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는 공급 곡선 절편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는 공급자에게 떠넘기려니까 수요 곡선의 절편이 부과된 종량세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소비자에게 부과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의 절편을 빼서 새로운 균형을 찾고 하게 되면 되는데 분석 결과는 마찬가지겠지. 시장가격. 그러면 전가하게 되니까 위에하고 모두 다 동일한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혹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을 때 귀찮으면 어떻게 돼?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이건 이대로 그냥 풀어버려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조세 귀착이에요. 그럼 요거부터 계산 문제 풀고 요거 할 건데 이거 미리 말로는 먼저 해볼까? 보조금을 줘. 보조금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공급자의 경우에는 생산비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밑으로 공급곡선 절편이 그렇죠. 절편이 감소하게 되겠죠. 예? 만약에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줬다. 그럼 얘는 자기가 지불용이 가격인데 공짜로 보조금 더 있으니까 지불할 용이 가격이 더 보조금만큼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곡선이 상방 이동. 공급자에게 줄 때는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석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럼 6번 문제 한번 보시죠. 6번 문제 일부러 이게 옛날 공무원 시험 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요. 내가 매년 우리 연습할 때 이 문제를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서 연습하고요. 요거 디맨드 스케줄, 서플라이 스케줄인데 이것으로부터 곡선식을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험이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기울기를 찾고 절편 찾는 문제 그런 것들 형태가 출제가 돼요. 연습 한번 해보자고.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뭘 찾으래? 그렇죠. 소비자에게 단위당 15원씩 세금을 부과한대요. 근데 이제 미리 얘기해봐도 소비자에게 15원 부과하나 공급자에게 부과하나 모든 결과는 다 똑같다 그랬는데요. 묻기를 구매자 지불 가격, 정부 조세 수입, 밀가루 킬로그램당 소비세 15원에 대한 조세 귀착에서 공급자 부담분, 후생 손실. 이 한 문제에서 모든 거 다 계산하라는 얘기지, 지금.
근데 그렇게 이게 데이터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될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그래서 균형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근데 가만 보면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설마 이걸 곡선식으로 줬겠어?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가보자고. 바로 갈게요. 그러면 디맨드 스케줄 한번 보게 되면 45원일 때 수요량이 제로고 가격 제로일 때 54개니까 좌표점 45원일 때 제로고요. 가격 제로일 때 54개야. 그럼 뭐 당장 나왔죠. 절편 45가 되고 기울기가 분자 45, 분모 54 이렇게 나왔죠. 공급 제로일 때 공급량 제로, 45원일 때 27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균형은 여기인데 그럼 수요곡선식부터 먼저 만듭시다. 수요곡선식 어떻게 되지? 45 절편 빼기 기울기니까 높이 45 밑변 54에 Q 공곡선 그쵸? P 원점 출별이니까 절편은 없어. 기울기는 높이 45 밑변 27이죠. 높이 27 Q. 자, 그러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내가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돼? 균형 조건. 요거 수요 가격이고 공 가격이니까 요것과 이퀄. 그래서 찾을 수 있겠죠. 12개 가격이 30원이 도출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대. 15원. 소비자에게 15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여기 틀렸다. 가격은 30원이고, 요게 18개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소비자에게 정액세 15원을 부과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럼 이 시장 수요 공급에 어떤 변화가 생겨? 소비자가 15원을 공급자에게 전가하고 싶다. 그림의 표현 어떻게 됐었죠? 45 절편에서 15원만큼 나는 덜 내겠다. 하방 이동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5가 돼야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림 그리면 아주 공교롭죠. 시장 가격.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죠. 하여튼 여기야. 그래서 얘가 우하향하게 되면은 자 말씀해 주실래요?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했을 때 조세 부과 후에 수요곡선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15 빼야 되지. 15 빼야 되니까 30 기울기는 그대로입니다. 54 45의 Q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이꼴 구했는데 원래 이번에는 얘하고 이꼴로 놓고 풀어서 시장 거래량과 가격이 도출되겠죠. 구해봤더니 거래량이 12개. 가격은 20원으로 도출이 된다. 계산은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 대신 이것만 확인해. 소비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곡선 절편이 요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해 봅시다. 먼저 구매자의 지불 가격. 아까 우리 분석에 있어서 요거는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중심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에게 부과했을 때 보자고. 구매자,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은 얼마요? 세금 15원. 시장 가격이 20원으로 내렸지. 그러나 소비자는 어떻게 돼야 돼? 15원 세금 내야 되니까. 그쵸? 35원이 되죠. 시장에서 20원에 샀지만 15원 내야 되니까 35원이 돼. 그 결과적으로, 그쵸?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해봐. 소비자가 부과할 때 수요옥선 하방이동 요거. 소비자, 이자와 시장 가격,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35구. 그렇다면 30에서 35 오르게 된 거, 요건 누가 부담했어요? 다시. 소비자가 부담한 것이고, 시장 가격 30원인데 시장 가격이 20원으로 내렸으니까 요거는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보실래? 소비자 잉여는 어찌 되었나요? 최초에 30원 내고, 근데 이제 35원으로 줄었으니까 이 빨간 면적이 소비자 잉여 감소. 그 다음에 이 노란 면적은 뭐가 될까? 생산자 잉여 감소. 자, 이때 조세 수입은 한 개당 15원이고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12개 되니까 15원 곱하기 12개, 요만큼이 조세 징수액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요게 자중 손실이 된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이렇게 볼게. 만약에 이 문제를요,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부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급자가 부담했다면 전가하겠죠. 비용이 높아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절편 제로인데 절편이 이제 15만큼 그렇죠? 증가하게 되고 기울기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부과할 게는 어떻게 돼? 요것으로부터 균형을 찾겠죠. 그림으로 보면 공급 곡선이 15원 상방이동해서 여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석은 다 똑같아지게 된다. 됐죠? 예? 그래서요, 이 문제는 6번 문제에서 우리가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그렇죠? 계산을 자기 스스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디맨드 스케줄, 서플라이 스케줄 주어졌을 때 좌표점 그려서 기울기 찾고 절편 찾고 하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제 해설에는 10페이지에는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고요. 11페이지가 공급자가 부과할 때, 공급자에게 부과될 때 이 두 상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1시간 남짓했는데 여기 탄력도, 그 다음에 잉여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과,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생산자에게 부과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7번. 7번은 보조금 문제죠. 근데 보조금이 한 이슈야. 틀림없이 나와.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보조금이 그렇죠.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보조금은 꼭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통제, 나머지 계산 문제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가 문제 풀고 하다 보면은 계산 과정에서
나눈 수치가 있죠. 계산값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서도요. 혹시 내가 오타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경제학은 그게 문제야. 오타가 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한 계산인데 결과가 말이죠. 200이 돼야 되는데 2000 동그라미 하나 더 쳐 있다든지 이런 거에 제가 여러분한테 대단히 미안한 게 그걸 막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틀린 게 아닐까 그럴 수가 있는데 단순 계산해서 수치가 이상하면 어때요? 박지훈이 이거 또 틀렸어. 아우. 그리고 그냥 시간 지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 수치가 이상하면 아주 미안하지만 게시판에다가 이거 수치 이상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내가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책 보면 이걸 내가 고민했는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책을 또 문제지 그 페이지를 스캔해가지고 올려가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정말 죄송한 일이죠 나는. 근데 내가 계산 문제, 요거 계산 수치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그런 이제 실수가 나오게 돼요. 근데 경제학 선생들은 그런 면에서 다 누구나 요거도 먹어. 맨날 뭐죠. 그림의 좌표점이 삐뚤어져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니까 요건 여러분들 그죠 제게 직접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5, 6월 달에 우리 기출문제 풀었죠. 근데 거기 책에 그쵸 오타가 있죠. 그런데 강의하면서는 내가 전부 했는데 그 책만 이제 사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있나 봐. 그래가지고 많이 이게 도대체 틀린 거냐 그게 되는데 그분들에게도 아주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면서 이거 5, 6월 그죠 기출문제 교재 있죠. 기출교재 오류 수정표를 정확히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그거 오류 수정표 한번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계산 풀다가 계산 문제 이상한 거, 수치 이상한 거는요. 그쵸? 시간 보내지 마시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진도별 연습이나 특히 나중에 이제 9, 10월 달 진행되는 모의고사 강의에 있어서 수치 틀리는 경우가 간혹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 절대로 시간 거기서 보내고 애쓰시지 말고 예. 이거 계속 틀렸으면 틀렸구나 확인하시고 또 정 이상하면 그냥 질문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계속 봅시다.